자, 이번 영상에서는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이놈도 역시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놈 중에 하나예요. 해석하는데 부담을 크게 주고요. 문법 문제로도 자주 튀어나오는 놈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늘 그래왔듯이 원칙을 중심으로 잘 살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너무 비장하게 시청하지 마시고요. 내가 이놈을 씹어먹으리라 이러면서 그렇게 시청하실 필요 없고요. 그냥 편안하게 단지 조금만 집중하시면 이제부턴 이놈이 나와도 편안하게 독해해서 해석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빌드업을 위해서 우리가 19강에서 봤던 내용을 한 번 더 끌어와야 해요. 자, 그래서 관계대명사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한 다음에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을 보시면 훨씬 이해하시기 편합니다. 내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19강 보셔야 됩니다. 19강 보고 오세요. 안 보신 분들 이러면은 안 볼 거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서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분은 영상 끝나고 19강을 한번 보세요. 자, 그리고 다시 이 영상을 보시면 더 쉽고 편안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화면에 있는 문장을 한번 보실게요. 1번 문장에 I met a guy. 나는 한 남자를 만났다. 2번 문장에 The guy was kind to me. 그 남자는 나에게 친절했어. 이런 두 문장이 있네요. 자, 우린 지금 뭘 할 거냐면 2번 문장을 가지고 1번 문장에 있는 a guy라는 명사를 꾸며줄 거예요. 근데 문장이 명사를 꾸미려고 하는 거니까 문장은 길잖아. 그러니까 명사의 뒤에서 꾸며야죠. 형용사가 두 단어 이상 길어지면 명사 뒤에서 꾸민다. 자, 영어에는 이런 원칙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다짜고짜 2번 문장을 1번 문장에 있는 a guy 뒤에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넣어. 그죠? 그랬더니 이런 문장이 나오죠. 근데 지금 이 문장은 문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자, 어떤 문제가 있냐? 맞아요. 그죠? 우리가 2강에서 배운 문장의 성립 조건에 위배가 됩니다. 한 문장에는 주어와 동사가 한 개씩만 있어야 한다. 근데 저기는 마침표가 하나예요. 근데 I met 주어 동사, was 주어 동사 이렇게 주어 동사가 각각 두 개씩 있어요. 그러니까 한 문장 안에 그러니까 마침표가 하나인데 여기에 두 개의 문장을 지금 억지로 끼워 넣은 거죠. 자, 저거 잘못된 거니까 이제 해결을 해야죠.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역시 2강에서 나왔던 내용이죠. 접속사를 넣어서 해결한다. 자, 예를 들면 I sing, you dance. 나는 노래한다, 너는 춤춘다. 이렇게 마침표 하나에 두 개의 문장이 들어가면 문장의 성립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접속사를 집어넣어서 문장을 정상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I sing and you dance. 이렇게. 그래서 저기엔 지금 접속사를 넣어줘야 하는데 이 접속사가 해야 할 일이 사실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두 문장을 연결을 해서 문장 성립의 원칙을 지켜주는 거죠. 자, 이게 접속사 본연의 임무죠. 자, 또 하나는 뒤에 노란 줄이 쳐진 저 문장을 형용사로 바꿔주는 기능도 있어야 해요. 왜? 우리가 애초부터 저 노란색 문장을 a guy라는 명사 뒤로 배치한 이유가 앞에 명사 a guy를 꾸미려고, 즉 형용사 역할을 하려고 간 거잖아요. 근데 문장은 형용사가 아니니까 이 문장을 형용사로 바꿔주는 기능을 가진 그런 애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기존의 접속사 중엔 접속사 기능도 하고 문장을 형용사로도 바꿔주는 이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놈이 없어요. 그래서 노란 줄에 있는 애들이 회의를 한 거예요. 야, 큰일 났다. 우리 중에 한 명 희생해야 되겠다. 수술을 시키자. 그래갖고 개조를 하자. 자, 대대적으로 개조를 하자. 엄청 아프고 고통스러운 수술이겠지만 그래야 우리가 여기서 살아남는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쫓겨나. 마침표 하나에 문장 하나라는 법규를 어기면 쫓겨난다고. 그러면서 얘들이 누구를 쓱 쳐다봤냐면 the guy라는 명사를 쳐다본 거예요. 왜냐? 저 the guy는 앞에도 있어. 그러니까 한 문장에 guy라는 똑같은 놈이 두 개가 있는 거야. 두 개가 있으니까 하나는 좀 없애도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 네가 희생해라. 저쪽 앞집에도 guy라는 애가 있어. 너랑 똑같아. 그러니까 한 명은 없어도 되잖아. 아주 잔인하죠. 뭐 할 수 없죠. 그래서 이 guy는요 수술을 했어요. 자, a guy 한 남자라는 사람을 수식할 거니까 자, 수술을 해서 who라는 단어로 싹 전신 성형을 한 거예요. 보세요. guy가 who로 생김새가 완전 달라졌죠. 근데 수술을 해놓고 보니까 이 who라는 놈이 아주 끝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who, which, what 이런 단어들은 일단 두 문장을 이어주는 접속사 역할도 가능한 애들이라고 제가 7강에서 말씀드렸어요. 기억 가물가물하신 분들은 한번 꼭 다시 보세요. 하여튼 이렇게 접속사 기능도 할 수 있는 who가 들어가는 바람에 마침표 하나 속에
문장 두 개가 공존하려면 접속사가 있어야 한다. 이런 규칙을 지킬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원래는 the guy라는 명사였다가 후로 싹 바뀐 거니까 the guy라는 명사가 원래 하던 역할, 노란 밑줄 친 문장의 주어 역할도 대신하게 된 거예요. 어떤 명사의 역할을 대신한다. 이걸 우린 대명사라고 부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역할도 또 하게 됐어요. 이 who가. 노란색 밑줄 쳐진 문장 앞에 who가 딱 놓이는 순간 이 노란색 밑줄은 이제부터 형용사입니다. 라고 문장을 형용사로 바꿔버리는 역할까지 하게 된 거예요.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the guy가 who로 바뀌면서 첫째, 접속사의 역할을 했다. 그래서 두 문장을 문법적 오류가 없도록 연결해줬다. 둘째, 본체가 원래 the guy였어. 자, 수술 전, before, 이게 the guy였어. 그래서 여기에 who로 딱 바뀌고 나니까 명사 the guy의 역할까지 대행해버려요. 즉, 대명사 역할을 한다. 셋째, 그렇게 함으로써 이 who가 노란색 밑줄 친 문장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형용사 덩어리로 바꿨다. 이야, 어마어마한 일을 한 거예요. 이게 관계대명사 who의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19강에서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정리를 할 때 관계대명사의 가장 본질적인 존재 이유는 문장을 형용사로 바꾸는 것이다. 이게 존재 이유예요.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문법적인 기능도 하는데 문법적인 오류를 막기 위해 접속사 역할을 한다. 문법적인 오류를 막기 위해 대명사 역할도 한다. 자, 이렇게 정리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배우실 때 관계대명사 equal,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이렇게 배우신 거예요. 그래서 관계대명사라는 말 자체가 관계를 만들어준다. 즉 서로 아무 상관이 없던 애들을 연결해주고 이어준다. 즉 접속사 역할을 한다. 그래서 저 관계대명사의 관계라는 말은 접속사 역할을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대명사 그랬으니까 대명사 역할을 한다. 대명사는 명사니까 그죠?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죠. 결국 관계대명사라는 용어만 봐도 얘가 관계, 즉 접속사의 역할과 대명사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이 용어 자체에서도 알 수 있어요. 그럼 제가 거꾸로 질문을 해볼게요. 관계대명사를 두 단어로 분해하면 뭐와 뭐가 나올까요?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죠? 자, 관계대명사는 접속사와 대명사 역할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관계대명사를 분해하면 접속사 하나, 대명사 하나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당연하죠. 이 두 가지 역할을 한다 그랬으니까. 자, 그럼 거꾸로 접속사와 대명사를 이 두 단어를 한 단어로 퉁치고 싶다. 접속사와 대명사 두 단어 쓰기 싫다. 그냥 한 단어로 쓰란다. 접속사와 대명사의 기능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건 누굴까? 그죠? 관계대명사예요.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저 equal 관계. 관계대명사 equal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다. 저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저 공식을 해석해 보면 관계대명사를 분해하면 접속사와 대명사가 나온다. 거꾸로 접속사와 대명사 이 두 단어의 역할을 한 단어 관계대명사가 한다. 이런 뜻이죠. 자, 그리고 이렇게 접속사의 기능도 하고 대명사의 기능도 동시에 할 수 있는 건 오직 관계대명사밖에 없어요. 자, 그러니까 저 공식을 보고 이런 생각도 떠오르셔야 해요. 영어에서 혼자서 접속사 역할도 하고 대명사 역할도 하고 이걸 동시에 해낼 수 있는 단어는 관계대명사밖에 없구나. 자, 그래서 요거 한번 보실까요? I met a guy. 나는 한 남자를 만났어요. And he was kind to me. 그리고 그는 나에게 친절했어요. 이런 식으로 문장을 써놨죠? 근데 equal 해놓고 I met a guy. 그리고 빈칸이 하나 있어요. was kind to me. 이렇게 있네요. 자, 저 빈칸에 알맞은 한 단어를 집어넣어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근데 밑에 있는 2번 문장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빈칸에 알맞은 한 단어를 써야 해요. 저런 형태의 문제가 우리 학교 다닐 때 엄청나게 많이 나왔던 문제예요. 물론 대학 입시에도 정말 자주 나왔고요. 근데 가만 살펴보니까 내게 친절했다. was kind to me. 이 부분은 위아래 문장이 똑같아. 근데 뭐가 없어졌냐면 and와 he 이 두 단어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대신 빈칸이 하나 나왔어요. 두 단어가 사라지고 대신 빈칸 하나라고? 그러니까 두 단어 and라는 접속사와 he라는 대명사가 사라졌어. 대신에 한 단어를 쓰래. 그럼 이 두 단어의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접속사와 대명사의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애가 누구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접속사와 대명사 역할을 할 수 있는 한 단어, 그게 뭐였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영어에 딱 하나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죠? 그게 관계대명사예요. 근데 사람 he를 대신해야 하니까 사람을 나타내는 관계대명사 who를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 문장의 관계대명사 who도 두 단어를 한 단어로 줄여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편하려고. 접속사 말하고 대명사 말하고 이렇게 두 단어로 말을 하던 걸 그냥 합쳐갖고 who 한 단어로 퉁친 거예요. 왜? 아니 편하려고. 두 마디 할 거 한 마디 하면 되니까. 근데 지들은 편할지 몰라도 우린 별로 안 편했다고. 저것 때문에 평생 고생했다고. 하지만 이제 편해질 거예요. 잘 보세요. 저 who를 해석해 볼 거예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려고 봤더니 어라? 관계대명사 앞에 쉼표가 있어요. 저 쉼표라는 건 앞문장과의 관계가 끊겼다는 얘기예요. 저 쉼표가 저렇게 작아 보여도 저 문장 안에서는 적어도 한강 정도의 큰 강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명사를 직접 수식할 수가 없어요. 막혀 있거든. 어마어마한 큰 강이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지? 뭔가 특별한 방법이 있을까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원칙대로 가는 거예요. 저 쉼표 때문에 직접 꾸미지를 못해. 그럼 어떡해? 우린 지금 관계대명사 who를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관계대명사는 원래 접속사와 대명사 역할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대명사가 뭐냐라는 원리에서 다시 빼오는 거예요. 자, 뭔가 어딘가 저 멀리에 저걸 해결할 특별한 비법 같은 건 없어요. 영어에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웬만한 건 원칙에 따라 해결하고 언어니까 죽어도 원칙으로는 안 풀리는 것들도 있어요. 그런 건 또 쉽게 이해하려고 어떤 비유 같은 걸 써서 이해하면 되겠죠. 아무튼 우린 저 관계대명사를 지금 해결해야 합니다. 앞에 쉼표, 큰 강이 있다. 진짜 큰 강 맞아요. 현미경으로 보면 진짜 크게 보여요. 물고기도 살아요. 또 지금 진짜 뭐 이러시면 안 돼요. 자, 관계대명사를 해석해야 되는데 앞에 쉼표가 있다. 못 꾸민다. 그럼 원칙으로 돌아가라. 본질로 돌아가라. 관계대명사 who. 너는 원래 접속사와 대명사 역할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접속사부터 끄집어내자. 어떤 접속사? 근데. 그죠? 그럼 대명사는 누구야? 앞에 있는 남자지 뭐. 그리고 who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럼 결국 관계대명사 who는 근데 그 사람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자, 그럼 해석해 볼까요? I met a guy. 내가 한 남자를 만났어. who. 근데 그 사람 was kind to me. 나한테 친절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그죠? 자, 그럼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에 대한 해석 방법이 나왔어요. 자, 볼게요. 문장을 읽다가 관계대명사 who가 딱 나왔어. 근데 앞에 쉼표가 있어. 이러면 직접 수식을 못해. 앞에 있는 명사를. 그럼 어떻게? 관계대명사 본질로 돌아가. 접속사와 대명사. 그죠? 자, 접속사 뭐 쓰면 돼? 근데 이렇게 쓰시면 돼. 근데. 자, 대명사는 뭐야? who. 사람이니까. 그죠? 그 사람 이렇게 쓰시면 돼요. 하나 더 해볼까요? I saw a man. 나는 한 남자를 봤다. 쉼표 who was stealing a bicycle. 자, 관계대명사 who 보이시죠? 그리고 그 앞에 쉼표 보이시죠? 계속적 용법이구나. 쉼표 때문에 a man을 직접 꾸밀 수가 없구나. 자, 그럼 어떻게 하지? 접속사. 근데 who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죠? 자, 그럼 I saw a man. 나는 한 남자를 봤다. who. 근데 그 사람 was stealing. 훔치고 있었어. a bicycle. 자전거.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예요. 어렵지 않으시죠? 자, who니까 사람이니까 근데 그 사람 이렇게 하시면 된다니까요. 하나 더 볼까요? I was reading a book. 나는 책을 읽고 있었어. 자, 쉼표 which was not fun. 자, 이거를 한번 해석해 보실 겁니다. 쉼표 다음에 which네. 이거 아깝다. 직접 못 꾸며. 그럼 어떻게 한다고? 관계대명사가 원래 뭐와 뭐가 합쳐진 거야?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잖아요. 그럼 접속사 뭐 쓰시라고? 근데. 그죠? 근데 which는 사람이 아니네? 그럼 어떻게 할까? 그거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who일 때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 자, which 하면 사람은 아니니까 그거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자, 그럼 which를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네요. 근데 그거 was not fun. 재미없었어. I was reading a book. 나는 책을 한 권 읽고 있었다. which. 그죠? 자, 쉼표가 있으니까 근데 그거 was not fun. 재미없었어. 이런 뜻이에요. 정리해볼까요? 쉼표 who 나오면 근데 그 사람. 쉼표 which 나오면 근데 그거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참고로 관계대명사 that은 계속적 용법엔 안 쓰여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또 한 문장 가볼게요. He stole my money. 그가 내 돈을 훔쳤어. 자, which 나왔어요. 어떻게 해석하시라고요? which. 자, 근데 접속사 쓰고
위치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거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그거 made me angry. 나를 화나게 했어. 그가 내 돈을 훔쳤어. 근데 그거 날 화나게 했어. 안 어렵잖아. 그죠? 자,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무슨 특별한 비법을 찾아낸 게 아니고 그냥 관계대명사의 원래의 기능, 접속사와 대명사의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쉼표의 의미, 이건 단절이다. 건널 수 없는 강이다. 그래서 직접 수식 못한다. 이 기본적인 내용을 가지고 해결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정답은 밖이 아니라 안에 있다니까요. 자, 또 해볼게요. 이번엔 두 문장을 비교해 볼 거예요. I saw a cat which was running on the fence. 자, 1번 문장에는 관계대명사 which 앞에 쉼표가 없어요. 그럼 우리 기존에 했던 대로 앞에 명사를 직접 꾸미시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I, 내가, saw, 봤다, a cat, 고양이를. 근데 고양이 명사 뒤에 which 있네. 그럼 어떤 고양이? was running, 뛰고 있던 고양이, 달리고 있던 고양이, on the fence, 담장 위를. 자, 근데 2번 문장을 한번 볼까요? 다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 밑에는 쉼표가 있어. 그죠? 저 쉼표의 의미는 뭐예요? 직접 못 꾸민다, 못 건너간다 이놈아, 이런 얘기예요. 그럼 관계대명사의 기본 원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관계, 접속사, 대명사, 대명사. 그죠? 자, 접속사 뭐? 근데. 그죠? 대명사 뭐? 위치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거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I saw a cat. 내가 고양이 한 마리를 봤어. which. 근데 그거 was running, 뛰고 있었다. on the fence, 담장 위를 텄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도 관계대명사가 뭐냐? 접속사와 대명사 역할을 한다. 그럼 해석은 어떻게 할 거냐? 아니, 접속사와 대명사로 분해해서 해석하면 되지. 후가 나오면 사람이니까 근데 그 사람, 위치가 나오면 사람 아니니까 근데 그거, 이렇게 하면 된다고. 접속사는요, 근데 이걸 쓰시면 돼요. 이걸 쓰는 이유가 있는데 뒤에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럼 그 다음 문장은요, mid friends에 나오는 대사예요. 한 번도 전화를 안 하던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 꿈에. 그죠? 그래서 전화벨이 계속 울리는데 it was my mother. 그게 우리 엄마였던 거야. 컴마 위치 나왔죠. 그죠? 컴마 위치. 저거 뭘까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근데 그게 이런 뜻이에요. 자, 우리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 컴마 위치. 근데 그게 is weird. 이상한 게 weird 하면 기괴한, 이상한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상한 게 이런 뜻이에요. My mother never calls me. 우리 엄마는 나한테 절대 전화를 안 하거든. 이런 얘기죠. 자, mid에 나오는 대사도 쉽게 해석이 되셨죠? 자, mid에서도 저렇게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이 나와요.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 독해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회화에서도 많이 씁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I went to the party. 자, 나는 파티에 갔다. 컴마 위치 나왔어요. 계속적 용법이네. 근데 그거 이렇게 해석하면 되네. 그죠? 근데 그거 made me excited. 나를 신나게 만들었다. excited. 흥분된, 신나는 이런 뜻이죠. 그 다음 또 한번 볼까요? We trust him. 우리는 trust, 신뢰해, 믿어, him, 그를, 컴마 후, 근데 그 사람 정직해. 자,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그 사람을 신뢰한다. 그 사람은 정직하다. 정직하니까 신뢰한다. 이런 정도로 눈치를 채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I will not marry him. 나 걔랑 결혼 안 할 거야. 컴마 후 나왔어요. 근데 그 사람 is very rich. 되게 부자다. 자, 어쨌든 결혼 안 한다. 그 사람 부자다. 이런 얘기인데 좀 더 이렇게 정확하게 해석하면 결혼 안 할 거야. 부자이지만 이런 뜻이겠죠. 하지만 자꾸 접속사 그리고 그러나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근대로 퉁치세요. I will not marry him. 난 걔랑 결혼 안 해. 근데 그 사람 근데 그 사람 is very rich. 매우 부자야. 부자이지만 결혼 안 하겠다. 이런 뜻이겠죠. 보셨으면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쉼표 뒤에 관계대명사가 나왔다. 그러면 후가 나오면 근데 그 사람, 위치가 나오면 근데 그거,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걸 우리가 서술용법 또는 계속적 용법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영작을 또 직접 해봐야죠. 자, 이런 걸 한번 해볼까요? 엄마가 김치를 담그셨다. 근데 그게 끔찍했다. 자, 엄마가 김치를 담그셨다. 우리 저거 많이 했으니까 바로 문장 만들죠 뭐. My mother, 우리 엄마가 made, 만들었어요. 담그다라는 동사 몰라도 저걸로 대체하시면 되죠. 자, 뭘? 김치를. 됐죠? 근데 그 다음을 한번 볼까요? 근데 그게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그게. 근데라는 말은 뭐예요? 접속사. 그게라는 말은 뭐예요? 대명사. 한 단어로 써보자고 우리는. 그죠? 두 단어 다 쓰면 이걸 접속사 해갖고 and it 이렇게 해도 되지만, 그죠? 우리는 지금 관계대명사 훈련하는 거니까 한 단어로 써보자는 거죠. 접속사와 대명사를 한 단어로 퉁칩시다. 그럼 who를 쓸 거냐, which를 쓸 거냐?
그죠? 근데 김치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위치를 써야겠죠? 끔찍한 게 엄마예요? 김치예요? 엄마가 끔찍하다 그러면 안 되지. 나쁜 거지, 그죠? 끔찍한 건 지금 김치예요? 우리 엄마가 끔찍한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위치를 쓰셔야 돼요. 그죠? 위치만 쓰면 다 끝나네. 그럼 볼까요? My mother made kimchi which was terrible.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해요? 자, my mother, 우리 엄마가 made, 만들었어요. 김치를 쉼표 위치 나왔어요. 그러면 계속적 용법이구나. 접속사, 근데 대명사, 그거 was terrible, 끔찍했어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죠. 자, 나는 그와 헤어졌다. 근데 그를 나는 아직 사랑한다. 누구누구와 헤어졌다라는 말은 break up with입니다. 아직도 라는 말은 still 쓰죠. 자, 그래서 I broke up with him. 나는 그랑 헤어졌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근데 그를 나는 아직도 사랑한다. 자, 근데 그를 접속사와 대명사를 한 단어로 관계대명사. 사람이네 who 쓰시면 돼요. 자, 그래서 I broke up with them. 나는 그랑 헤어졌어요. who. 근데 그 사람 이런 뜻이죠. 그 사람 I still love. 내가 아직 사랑해. 자, 지금 저 부사 still 얘 위치에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부사편 가시면 해결됩니다. 자, 그럼 관계대명사편 총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명사 뒤에 관계대명사 떴다. 앞에 명사 꾸며라. 쉼표 뒤에 관계대명사 떴다. 후 떴다. 근데 그 사람. 쉼표 뒤에 관계대명사 떴다. 근데 위치다. 근데 그거.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자, 영작할 때는 어떻게 해요? 근데 그 사람. 그러면 쉼표 후 쓰시면 돼요. 영작할 때 근데 그거 쉼표 위치 쓰시면 돼요. 이 네 가지만 정리해 두셔도 관계대명사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장을 해석 못한다 이런 일은 없으실 거예요. 물론 모르는 단어는 사전 찾으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필수 문법 관계대명사 편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자, 더 세부적인 내용들은 추후 확장 문법에서 다룰 거고요. 그런 것들이 없어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문장을 해석하시는 데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자, 다음 영상부터는 이제 부사를 배우시게 될 거예요. 이게 단순 수식어인데도 불구하고 워낙 용법이 다양하고 그 쓰이는 용어들도 난해해서 사실 수많은 영포자들을 만든 주범이에요. 영어 포기하신 분들은요, 자기가 부사 때문에 포기했다는 것도 잘 몰라요. 근데 나중에 얘기하다 보면 부사 때문에 포기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 부사를 또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의 실력의 차원이 또 한층 달라지게 될 겁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이에요.